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평택시 동삭동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량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리기사 B씨는 주차장 도착 후 잠든 A씨를 깨웠지만 반응이 없자 A씨 지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뒤 차에 시동을 켜둔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A씨는 다음날 오전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은 없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기도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구도 소견을 내놨으며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낮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시내버스 안 남성 승객 한 명이 기괴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좌석에 거의 드러눕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 13일 인스타그램 보배드림에 따르면 제보자는 부산버스 맨 뒷좌석을 혼자 빌린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 맨 뒷좌석을 가로로 차지한 채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문제의 승객 때문에 맨 뒷좌석에는 다른 승객이 단 한 명도 앉지 못했고 버스는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다는데요. 논란은 단순한 민폐를 넘어 안전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사진 속 자세는 급정거나 사고 발생 시 그대로 앞으로 쏠리거나 좌석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커 본인은 물론 주변 승객까지 다칠 수 있는데요. 사진이 퍼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운동 중이냐? 버스에서 전세 냈네? 저 자세는 사고 나면 진짜 위험하다. 저런 건 피하는 게 상책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기본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게시물을 보고 입사까지 고민하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면접자로 회사에 방문한 A씨는 게시판에 붙은 명단을 발견했다는데요. 정체는 탕비실 청소 및 비품관리 당번표, 날짜별로 직원들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청소 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탕비실 관리와 정리를 직접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A씨는 이름을 보니 특정 연차나 성별에 치우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업무 외적인 잡무를 직원에게 당연하게 전가하는 곳이라는 인상이 박혔다고 털어놨는데요. 면접 과정이나 업무 자체는 마음에 들었지만 탕비실 당번표가 계속 신경 쓰였다는 A씨.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쉽게 넘기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사연이 공개되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부서 공용 공간은 직원들이 관리하는 게 맞다. 탕비실까지 외주 맡기는 회사가 얼마나 있겠느냐. 공평하게 돌아가면 문제없다는 반응이 나왔고요. 반면 그런 회사는 애초에 거르는 게 맞다. 탕비실만 시작일 뿐 다른 잡무도 떠넘길 수 있다. 입사 전부터 찝찝하면 안 가는 게 답이라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사진 속 보이는 이 생물, 핑크색을 띤 것이 마치 돼지 엉덩이처럼 생겼습니다. 통통하게 부푼 반투명 몸체는 풍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최근 SNS에서 이 독특한 심해 생물이 공유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생물은 심해에서 사는 갯지렁이 계열로 돼지 엉덩이의 모습을 하는 탓에 별명이 말 그대로 돼지 엉덩이 벌레인데요. 2001년 몬트레이만 해양연구소에 의해 발견된 이 돼지 엉덩이 벌레의 공식적인 학명은 체토테루스 푸가포시누스입니다. 길이는 약 2.1cm로 작지만 연구자들이 주목한 건 크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지렁이처럼 해저를 기어다니는 대신 부푼 몸을 일종의 분황처럼 삼아 물속을 둥둥 떠다니며 생활한다는 점인데요. 미국 몬터레이만 해양연구소는 돼지 엉덩이 벌레가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만이나 영국 해협 채널제도 인근 심해에서 부유하며 유기물을 먹고 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정말 엉덩이처럼 생겼다.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생김새다. 심해에는 신기한 생물이 많구나 등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작지만 미스터리가 많은 심해 생물, 돼지 엉덩이 벌레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밥상에 김치 없으면 허전하다는 말이 익숙한 한국 식문화.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암의 약 6%, 암 사망의 5.7%가 일상적인 식습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학술지 역학과 건강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암 발생의 6.08%, 사망의 5.7%가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암 부담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다름 아닌 염장채소였습니다. 김치 등 소금 함량이 높은 절임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염장채소로 인한 암 발생 기여도는 2.12%, 사망 기여도는 1.78%로 추산됐습니다. 식습관 관련 암 중 위암 비중은 발생 44%, 사망 37%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나트륨 저감 정책과 식습관 변화로 염장채소 섭취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2030년엔 관련암 발생 기여도가 1.17%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구권에서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붉은 고기와 가공육의 영향은 2020년 한국 기준
붉은 고기 0.10%, 가공육 0.02% 수준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비전분성 채소와 과일 섭취 부족입니다. 이로 인한 암 발생 기여도는 1.92%, 사망은 2.34%에 달했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340g으로 국제 권장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부족이 위암, 대장암 등 소화기계 암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연구진은 염분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섭취를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암 예방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부터 경찰 순경 공채가 대폭 바뀝니다. 신규 채용 규모 대폭 확대는 물론 성별 구분까지 사라지는데요. 경찰청은 9일 2026년 경찰 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전체 채용 인원은 총 6,608명으로 지난해보다 990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순경 공채, 올해부터 성별 구분을 전격 폐지했습니다. 남녀 구분 없는 통합 선발 방식으로 전환된 건데요. 성별에 따른 모집 구분 자리는 이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대체합니다. 특정 성별이 최소 15% 이상 선발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간 여성 경찰관 정원을 20% 안팎으로 맞춰왔던 흐름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었습니다. 채용 방식 변화에 따라 체력 시험도 남녀 동일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장애물 코스 달리기, 허들 넘기, 당기기 밀기, 구조, 방아쇠 당기기 등 모든 과정을 4분 40초 안에 완주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은 공채와 경력 채용으로 나뉘며 공채는 경위 50명, 순경 6,062명 등 총 6,112명, 경력 채용은 49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 반응은 뜨거운데요. 시민은 여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경찰을 바라왔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성별 구분은 원래 필요 없었다. 강력한 법질서와 치안을 지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릅니다. 올해 상반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3월 14일, 체력 적성 검사와 면접을 거쳐 6월 19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한 식당에서 벽 안쪽에 시신을 숨긴 채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일본 홋카이도 히다카초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해당 식당을 운영하던 49세 남성 A씨를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식당 내부 벽 안쪽 공간에 20대 여성 B씨의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가족이 실종